2021년 마지막 슈어다이트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슈어다이트의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서비스 출시 가속화를 위한 애저 파스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클라우드 사용이 보편화되었지만 여전히 기업들의 IT 인프라만 리프트 앤 시프트 이 방식으로 클라우드로 이관해서 사용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에 인프라가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즉 내가 하드웨어를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 바뀌었을 뿐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다양한 관리 편의성이나 업무 생산성 측면의 이점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클라우드로의 전환으로 인한 그 이득이 별로 안 큰 것 같은데? 별로인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시는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기업들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장점들을 충분히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추천드릴 방법은 파스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IT 담당자의 인프라 운영에 대한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이고 애플리케이션 운영 및 보안에 대한 안정성은 극대화할 수 있는 파스를 사용하면 기업은 보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고민하고 개발에 집중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이 진정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웨비나에서는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파스란 무엇이고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는지 데모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션을 진행하기 앞서서 오늘의 발표자를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클라우드메이트 배준현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네. 아니, 이미 앞에서 네. 설명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 그런가요? 저희 세션 다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네. 이거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이거 원래 소개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려야 됐는데. 네네. 네. 저희가, 맞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네. 지금 핵심 맥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마 오늘 이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들은 네. 이 클라우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좀 막연했던 두려움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지, 기존의 사내에서 쓰던 것과 무엇이 다르지, 어떠한 장점이 있지, 네, 이런 네.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아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 해답을 좀 어떻게 드리고자 네네네. 준비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는 야, 이제 클라우드 안 쓰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요즘에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클라우드 그냥 한번 써보자. 그래서 뭐 보통 이제 IaaS부터 쓰시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딱히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IaaS만 이제 쓰게 되면. 맞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1대1로 뭔가 옮겨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클라우드가 사실 좀 쓰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제가 파스라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게 클라우드 내에서도 네. 서비스가 엄청 많아요. 아, 그러니까. 애저 같은 경우도 100개가 넘는 서비스들이 네, 있는데 네, 이제 네, 이런 네. 것들이 서로 카테고리들이 또 다 있어요. 네. 이런 카테고리도 설명드리고 네. 결국 우리가 파스라는 것을 사용했을 때 어떤 이점을 가져갈 수 있을까? 우리 서비스 출시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네. 어떤 전략을 선택하면 될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는 저희 발표 자료도 보고 데모도 보면서 함께 나눠보기로 하고요. 네. 자, 진행해 볼게요. 네. 저는 클라우드메이트, 이제 배준현 적혀 있죠. 네. 네. 클라우드메이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준현입니다. 네. 제 소개 잠깐만 좀 드리자면 네. 지금 클라우드메이트에서 리드 엔지니어링 팀 팀장을 수행하고 있고요. 네. 데브옵스 관련 쪽, 클라우드 전략 관련 쪽으로 네, 계속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주요 경력은 많이 제가 적어 놓긴 했는데요. 지금 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애저 클라우드 분야의 MVP 활동을 네, 계속 하고 있고요. 네네. 네, 나머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네. 여러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아젠다, 저희가 파스를 바로 설명드리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세요. 왜냐면 그렇죠.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개념부터. 그렇죠. 네. 그래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이 또 적합한 경우와 또 클라우드 서비스가 뭐 또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 이게 클라우드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자기 마음처럼 한 번에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쓰는 거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서비스 제공을 좀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도입할 때의 고려 사항들. 그래서 제가 파스라는 단어를 이미 쓰긴 했습니다. 네. 파스라는 단어를 이미 쓰긴 했지만 뭐 이런 장점들 그다음에 여기 장점이라 적어 놓긴 했지만 약간의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용 시 어떤 주의를 해야 되는가. 네. 그리고 세 번째는 SLA라는 얘기가 있어요. SLA라고 하면은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이게 24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가동률을 보장하는가에 대한 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장받아야 되는지, 네. 그리고 이런 용어들을 어떤 건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스들을 이제 애저에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실제로 보여드리는 게 사실 그렇죠. 백문이 제일- 불여의견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준비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개념부터 차근차근히 짚어볼 예정이고요. 오늘 저희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이 파스, 아마 어렴풋이 뭔지는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파스를 하면 뭐가 좋은 거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 파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실제 근데 알게 모르게 내가 클라우드를 쓰고 있으면서 이미 파스라는 거를 쓰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파스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네. 제가 사진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게 클라우드를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이유에 대한 그림이에요. 상당히 복잡한 아키텍처로 보이는데 네, 복잡하지만 상당히 심플합니다. 이거 음. 단어 보시면 알겠지만 네. 노벨 프라이즈 웹사이트, 상 받은 웹사이트인가 봅니다. 노벨상 사이트예요. 그 노벨상을 제공해주는. 네, 노벨상을 네네네. 이제 프라이즈가 있을 때 알려주는. 네, 알려주는 사이트죠. 네네. 근데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재밌게도 1년 365일 동안에 단 하루를 위한 사이트예요. 그 발표날에. 그렇죠. 발표날 몰리겠네요. 그렇죠. 발표날은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그러겠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사이트 접속률이 좀 흐지부지해요. 아무도 안 갈 것 같은데. 담당자 말로는 네네. 그냥 일반 퍼스널 PC 한 대로도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세요. 네. 네. 근데 이게 1년에 한 번 네. 정말 전 세계적인 뭐 잔치 같은 거죠. 네, 그쵸. 뭐 미디어에도 나오고 네, 하기 네,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회사 서버에 단 하루만을 위해서 서버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건 엄청난 낭비인 거죠, 그거는. 네, 되게 부담되죠. 네. 왜냐하면 1년 365일 동안 딱 하루 쓰고 그다음부터는 안 쓸 건데. 사용률이 줄어드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 애저 기술로 이제 노벨상 사이트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확장성. 이제 확장성에 상당히 중점적이거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도 버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탄력성을 같이 보장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형태 사이트가 상당히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단적인 뭐 비슷한 예로는 저희가 보통 배달 어플리케이션 네네. 있죠. 배달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배달 어플리케이션 생각을 해보시면 월요일날 낮 시간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진 않으세요. 뭐 보통 퇴근하고 나서. 그렇죠. 네. 저희가 금요일날 집에 가기 전에 치킨을 시키고 집으로 갔을 때 치킨이 도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세요. 탄력성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서비스가 유저 수가 늘 고정적이지 않고 요일에 따라 혹은 여러 DAU, 뭐 MAU라고 합니다. 데일리 네. 액티브 유저, 뭐 네. 먼슬리 액티브 유저, 네. 뭐 위크, 피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변동과 이런 좀 흐름이 있다. 혹은 갑자기 증가될 수 있다. 예측할 수 없다. 이제 이럴 때 클라우드를 도입하시면 상당히 좋아요.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의 트래픽이 몰릴지가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클라우드가 되게 용이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들어올 때 좀 버텨줄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요. 보통 그냥 이걸 온프리미스에서 구축한다 하면은 그 피크치를 산정해서 그 피크치보다 훨씬 더 높게끔. 많이 높게 그렇죠. 세팅을 해 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트래픽이 그렇죠. 들어오면 뻗어버리네. 그렇죠. 큰일 나잖아요. 뭐 호떡집에 불 나는 게 네. 뭐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상당히 섬뜩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뭐 그런 아까 좀 예를 들어주신 그런 뭐 배달 사이트나 이런 데에서 만약에 피크가 딱 쳤어요. 그래갖고 네네. 뻗어버렸네. 그러면은 주문이 다 취소될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피해니까. 네. 요 며칠 전에도 사실 커머셜 사이트에서도 네. 뭐 주문 관련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 것도 예측치를 더 네. 버티지 못해서 이런 네. 거 있긴 한데 네. 이제 그런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탄력성이 무조건 확보되는 건 아니에요. 이 고무줄 같은 거거든요. 이게 너무 땡기면 늘어나서 아예 늘어져 버리는 거죠. 왜냐면 저희 엊그제 그 뉴스에서 나왔던 그 커머셜 사이트, 그러니까 결제가 뭐 되느니 마느니 했던 사이트 있잖아요. 네. 거기도 클라우드를 쓰고 계세요. 쓰고는 계신데 네. 탄력성을 넘어서 버린 거죠.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그 탄력성의 범위를 넘어설 만큼의 엄청난 트래픽이 몰려온 거예요? 뭐 트래픽이나 뭐 중간에 계산이나 아니면 뭐 에러일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 그런 탄력성을 넘어설 때도 문제가 발생하기는 해요. 그래서 클라우드가 만능은 아니지만 뭐 노벨상 같은 경우에는
1년 1년마다 예측치가 적당히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배달 앱 같은 경우에도 적당한 예측치까지는 보인단 말이죠. 그럼 그 안에서 이제 탄력성 다시 줄 수 있는 거죠. 네. 어찌됐든 온프레미스보다 훨씬 더 대응하기가 편하다는 거는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자, 그래서 저희 클라우드 제공 형태와 이제 공유 책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봐야 돼요. 저희가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아시는 개념이실 거예요. 서버실부터 네. 이제 뭐 디스크를 들고 와야 되고 전원도 연결해야 되고 뭐 그런 전력성 공사부터 위까지 다 올라가죠. 네. 이제 클라우드를 오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두 번째 보시면 그 인프라 애저 서비스, 그러니까 IaaS, IaaS라는 친구와 파스, 사스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 IaaS, IaaS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OS부터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하드웨어는 빌려다 쓰는 거니까. 네, 빌려다 쓰는 거고 OS부터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럼 OS 위에서부터 이제 자기가 직접 네. 설치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파스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게 OS의 설치 여부와는 관련 없어요. 이미 설치된 환경을 제공받는 거예요. 환경 자체는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뭐 데이터베이스를 쓰겠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 잘 알려진 게 뭐 MS SQL, 그다음 MySQL 같은 SQL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럴 때 저희가 IaaS에서는 OS를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설치된 OS 안에서 이제 OS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인스톨레이션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인스톨레이션을 하셔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권한 세팅이나 계정 설정, 접근 제어 이런 것들 다 하셔서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도 생기는 문제점이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가 멈췄을 때 저희 가정 데이터베이스 멈출 수 있죠. 과부하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멈췄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 책임 권한의 소재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네요. 클라우드를 씀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IaaS로 만들게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멈췄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OS가 꺼져 있는 건지, OS의 메모리가 뭐 문제 있는 건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뭐 해킹을 당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파스 서비스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OS나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실행 여부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완전 다른 문제이니까 훨씬 더 장애를 찾아 들어가는 것도 훨씬 빠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그 파스를 씀에도 뭐 느려지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부에 사용되는 SQL 쿼리가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찾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찾을 수 있는 스코프 자체를 크게 줄일 수가 있죠. OS부터 접근을 해서 이제 OS의 디스크가 남았느냐 모자르냐 그것도 보시려면 너무 커요. 그렇죠. 네, 트래킹할 게 너무 많은데 이제 파스로 넣으면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IaaS 쪽을 아마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저희가 온프레미스에서 직접 하드웨어를 운영할 때도 제일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하드웨어와 잘 호환되는 OS와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IaaS로 와도 그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어플리케이션과 또 OS가 맞아야 되는 케이스도 역으로 맞아야 되는 경우에 보통 그런 케이스가 많고요. 그래서 담당자분들께서 보통 온프레미스 쓰시던 분들은 IaaS까지는 거의 편하게 오세요. 왜냐면 하시는 일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파스로 넘어오는 순간 이게 뭔가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원래 내가 이거 되게 많이 했던 일인데 다 해주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나 뭐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점을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빠른 서비스를 출시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인프라, 큰 조직 같은 경우는 인프라 팀이 있죠. 그럼 인프라 팀을 통해서 뭐 온프레미스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뭐 버추얼 머신을 몇 대 쓰겠습니다. 이거 DNS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거를 종이로 다 써서 전자결제로 뭐 한다거나 그럼 주고받고 인프라 팀에 이제 작업들을 기다려줘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IaaS 파스는 유저가 직접 클릭 그 애저나 이런 클라우드 포탈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관리해야 되는 부분을 줄기 때문에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인프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에 집중하실 수가 있어요. 뭔가 이 운영 때문에 발생할 문제에 대한 나의 책임에 대한 부담은 좀 덜어두고 실제 서비스가 얼마만큼 잘 운영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이제 빠르게 저희 처음에 나왔던 거와 개가 같아요.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이제 파스를 쓰시게 되면 그런 이점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이제 정의하는 사스랑 파스랑 뭐 IaaS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앞에 설명드렸던 거와 마찬가지예요. 앞에 장표와 이제 같은 뭐 물리적인 공간, 뭐 방화벽 서버 저장소 했을 때 이제 운영 체제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비즈니스 분석 이런 것도 도와주는 도구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매니저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저희가 보여드렸던 노벨상. 노벨상 네네네. 사이트를 살짝 확대를 한 겁니다. 아키텍처 부분만. 네, 아키텍처 부분을 확대를 했는데 네. 지금 이 그림이 좀 어려워 보이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직접 머신에 붙어서 설치하고 이런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OS를 올려두고 OS 네. 위에서 뭐 인스톨레이션 네. 하고 설치 잘 됐냐 하고 네. 뭐 인계해주고 이렇게 네, 되잖아요. 네. 지금 그런 부분이 없어요. 이 친구는 싹 다 파스 서비스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연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생성하시고 클릭하셔서 생성만 하시면 돼요. 오. 그다음에 SQL 같은 어플리케이션만 올리면 작동되는 네. 구조입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OS 위에서 MySQL 설치하시려면 OS가 올라오고 네. OS에 접근해서 설치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 클라우드 내에서 다 프로비저닝이 마우스 클릭으로 일단 가능한 형태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차이점은 한번 같이 알아봤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시 좀 고려사항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건데, 장점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왜 써야 되는지도 사실 고민이 좀 돼야 그게 제일 되거든요. 고민일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진행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해야 되는 것들, 이것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제 필요한 것들. 클라우드 예.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기업들한테 네. 필요한 이런 맞습니다. 항목이라는 거죠? 네, 항목입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은 뭐 가용성, 그다음에 응답성, 확장성, 신뢰성, 서비스 지속성, 네. 지원 및 고객 대응. 네네네. 그러니까 이것은 보시면 나이파에서 이제 그 클라우드 성능 품질 기준 안내서가 나와 있거든요. 이제 네. 거기에서 가지고 온 거고, 업체에서 고객한테 서비스가 나갈 때도 서비스에 대한 가용성과 응답성, 확장성, 신뢰성을 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윗물이 맑아요? 아랫물이 맑은 거죠. 네네네. 네네. 네네. 중요한 말씀이시죠. 네, 위에서 보장이 안 되면 네. 회사 내에서 고객한테 보장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성능 품질 기준서라고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해야 되는 것들, 즉슨 클라우드를 제외하면 우리의 서비스가 또 고객에게 제공해야 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냥 뭔가 뭐 몇 명이서 이렇게 뚝딱 개발해갖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이게 범위도 넓고, 근데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도 매우 중요하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거를 하려면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이렇게 세워놨다라고 보면 그렇죠.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 2021년, 2022년도 이제 들어가잖아요. 네. 사실 크게 의미는 이제는 없어요. 처음에는 되게 센세이션한 얘기였는데 이제는 이 정도는 네, 이 정도는 다 한다. 네. 하지만 저희가 1번부터 보통 5번까지를 네.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 네, 제가 늘 면접 볼 때 내는 시험 문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네. 그럼 어떻게 역으로 생각하면 요즘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기업들은 이 정도 수준을 다 갖춰놨으니까 뭘 선택하든 기본적인 뭐랄까요, 그 뭐 우려사항 그런 것들은 이제 크게 안 해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게 파스입니다. 네. 저희 파스 같은 경우에는요, 글이 조금 많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파스를 설명하는 문구를 좀 가지고 왔어요. 네. 자, 한번 조금만 읽어볼게요. 인프라를 이제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플랫폼 애저 서비스는 인프라 애저 서비스와 같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근데 장점을 더 추가로 제공한다는 겁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코딩 시간을 단축한다. 파스 도구는 플랫폼에서 뭐 미리 코딩된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코딩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직원 추가 없이 개발 능력을 추가할 수 있다. 약간 애매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한글에서 뭐 영어를 한글로 직역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는 아마 감 잡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참 무서운 게 클라우드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래 이 말 맞지라고 하시는데 또 의사결정자분들은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이거 없어도 된다는 건 약간 고민하실 수는 있으세요. 지금 직원이 지금 5명인데 클라우드 오면 야, 너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무섭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셔야지. 그렇죠. 이게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프라에서 쏟아야 되는 에너지를 서비스에 쏟아놓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렴하게 정교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플랫폼 위에 이미 많은 것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시간적으로 많이 단축이 됩니다. 저렴하다는 말은 뭐 요금이 저렴하다기보다는 뭐 요금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뭐 하지만 유저 수를 넘어서는 세팅을 늘 할 수 없잖아요. 탄력성 확보. 내가 유저 수가 적을 때는 작아졌다가 많을 때는 올렸다가 이거 자체도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매트릭이나 뭐 특정 매트릭이라고 하면 측정된 값들 있잖아요. 이런 대시보드라고 하나요? 현재 운용 상태. 이제 이런 것을 보시려고 하면은
온프레미스에서는 그것도 다 개발하시거나 구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애저에서 제공하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렴하게 정교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애플리케이션 수명 주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클라우드가 저희 애저 말고도 여러 가지 클라우드가 있잖아요. 많죠. 그래서 네. 대부분의 메이저 클라우드에서 같이 이것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 수명 주기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는 예를 들어 빌드, 배포, 테스트 여러 가지를 사실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엔지니어 입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거, 그냥 클라우드가 도입되기 전에 혹은 클라우드가 도입되고 나더라도 가장 어려워하는 게 실제 작동 환경과 똑같은 테스트 환경을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진짜 이렇게 뭔가 개발해서 이렇게 테스트 해본 다음에 그걸 클라우드에 올렸네. 근데 올려야 환경이 되는데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안 될 수도 있죠. 네네네. 그죠. 보통 그런 문제점이 좀 많은데 네. 이 파스에서 제공하는 또 계속 업그레이드 되죠. 파스가 네.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네. 이런 테스트, 빌드를 할 수 있는 프로덕션 환경과 똑같은 환경을 제공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어떤 그 환경 안에서 지금 여기 적어 놓으신 빌드, 테스트, 배포 관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네. 이 친구는 지금은 애저 내에서 제공하는 파스에서 좀 잘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근데 아마 또 1년에 2번씩 매번 행사 네네. 크게 하거든요. 클라우드 네네. 회사들마다. 네. 그때마다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스의 장점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는데 네. 이 친구를 이제 장표로 조금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네. 그러면은 이 여부가 이제 있잖아요. 자, 보시면 코딩 시간을 단축한다. 여부 이거 세모입니다. 네. 단축도 되는데. 네, 단축이 될 수가 있다. 된다가 아니고 될 수가 있다. 네. 일단 좀 더 길어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네. 원래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하거나 좀 더 줄일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클라우드에 좀 파스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이 조인을 한다면 시간을 줄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코딩 시간을 줄이기 위한 파스의 여러 기능들을 학습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는 그대로 바로 사용하시는 좀 어렵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새로운 걸 또 학습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직업 추가 없이 개발 능력 추가라는 말도 될 수는 있는데 삼각형인 거죠. 네. 이거 사람 바이 사람 약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예전으로 치면은 인프라 담당자 따로, 서비스 담당자 따로, 중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올려주는 분들 따로 있을 때는 직원이 3배수였다고 치지만은 개발 보시는, 코딩을 보시는 분이 파스를 잘 이해하시고 이제 클라우드까지 좀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은 인프라 팀은 조금 여유가 있어질 여유가 있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큰 회사와 작은 회사 차이도 조금씩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에서는 큰 회사처럼 할 수 있겠네요. 좀 유리하게 움직일 수가 있죠. 네네네. 그리고 밑에 두 가지 정교한 도구 사용과 어플리케이션 수명 주기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제공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이지만 이 장표를 통해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된다. 네네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